여러분, 역사랑 수학, 이 둘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죠? 보통은 완전히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둘이 합쳐졌을 때 과거의 진짜 모습을 밝혀내는 뭐랄까 최고의 탐정 콤비가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숫자로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놀라운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멋진 비유가 하나 있어요. 세계사라는 강에 수학이라는 그물을 던져서 통찰이라는 물고기를 낚는다. 와, 정말 근사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수학이라는 튼튼한 그물을 들고 역사라는 거대한 강으로 뛰어들어서 아무나 보지 못했던 진실들을 한번 낚아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물부터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곳은 바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중국 삼국시대의 아주 유명한 전설입니다. 바로 적벽대전의 그 유명한 장면이죠. 짙은 안개가 낀 강 위에서 제갈량이 지프로 덮은 텅 빈 배 20척을 띄워서 적진으로 보냅니다. 이걸 진짜 군사라고 착각한 조조군이 엄청나게 화살을 쏘아대고 결국 제갈량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화살 10만 개를 얻었다는 그 이야기. 이야,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정말 대단한 지략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그냥 너무 멋져서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이 기가 막힌 전략이 과연 현실에서 가능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 바로 수학이 아주 냉정하게 내려줍니다. 자, 그럼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먼저 화살 10만 개를 얻어야 해요. 그쵸? 근데 배에 꽂히는 거니까 명중률을 아주 후하게 쳐줘서 10%라고 해봅시다. 10발 쏘면 한 발이 꽂히는 거죠. 자, 그럼 10만 개를 맞추려면 몇 발을 써야 할까요? 맞아요. 무려 100만 발을 써야 합니다. 100만 발. 당시 조조 군의 궁수가 한 10,000명쯤 있었다고 쳐도 궁수 한 명당 100발씩은 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 병사들이 들고 다니던 화살통에는 화살이 많아봤자 30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100발을 쏘려면 화살통에 3번, 4번은 갈아 끼워야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게 가능했을까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제갈량의 지략은 정말 대단하지만 적어도 이 화살 10만 개 이야기는 현실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전설에 가깝다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숫자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역사의 팩트를 딱 짚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설의 팩트 체크를 해봤으니 이번엔 좀 더 근원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정말 매일, 아니 매 순간 쓰고 있는 것의 기원을 찾아 떠나는 여정입니다. 바로 숫자 0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쓰는 1, 2, 3, 4, 이 숫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이름에는 좀 억울한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발명한 진짜 주인공은 아라비아 상인들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모든 숫자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0, 이 녀석의 진짜 고향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 역사적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벌써 3, 4세기 인도에서 발견된 바크샬리 필사본이라는 문서에 점의 형태로 0을 사용한 기록이 나와요. 그러다가 서기 876년 인도의 관리오르라는 곳에서 발견된 돌비석에 드디어 우리가 지금 쓰는 바로 그 동그란 모양의 0이 처음으로 딱 등장합니다. 아니 그냥 빈자리를 표시한 거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다른 문명, 예를 들어 바빌로니아나 마야에서도 여기는 비어있다는 뜻의 기호는 있었어요.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0을 그냥 빈자리가 아니라 1이나 2처럼 더하고 빼고 곱할 수 있는 하나의 완전한 숫자로 대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정말 엄청난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없음이라는 개념을 숫자의 세계로 끌어들인 거니까요. 이건 진짜 수학의 혁명이었죠. 이번에는 더 신기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서로 만난 적도 없는 동양과 서양에서 수백 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놀랄 만큼 비슷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두 개의 클래식한 수학 퍼즐이 있습니다.
왼쪽은 5세기 중국에서 나온 100개 문제라는 거고요. 오른쪽은 그로부터 800년이나 지난 13세기 이탈리아에서 나온 그 유명한 피보나치의 토끼 문제입니다. 겉보기엔 전혀 다른 문제 같죠? 하나는 닭을 사는 거고 하나는 토끼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중국의 100개 문제는 풀어야 할 미제수는 3개인데 주어진 식은 2개밖에 없는 아주 까다로운 문제예요. 이게 나중에 디오판토스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것의 초기 형태거든요. 그리고 피보나치의 토끼 문제는 너무나 유명한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어냈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는 곳도 시대도 달랐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런 논리적인 퍼즐을 풀면서 지적인 즐거움을 느꼈다는 거죠. 수학은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공통언어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아마 수학에서 가장 유명한 숫자일 거예요. 바로 원주율, 파이죠. 이 끝도 없는 숫자의 정확한 값을 알아내기 위한 인류의 기나긴 경주, 그 위대한 탐험의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원주율을 향한 경주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대충 3 정도로 썼고요. 이집트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3.1 정도로 계산했죠. 그러다가 정말 놀랍게도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랑 중국의 유희라는 사람이 서로 다른 곳에서 거의 동시에 3.14까지 근접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3.1415926. 5세기 중국의 수학자 조충지라는 사람이 계산해낸 값이에요. 소수점 아래 무려 7째짜리까지 정확하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 기록이 거의 1000년 동안 깨지질 않아요. 컴퓨터는커녕 주판도 제대로 없던 시절에 이걸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정말 생각할수록 소름 돋는 업적입니다. 조충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소수뿐만 아니라 113분의 355라는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한 분수값도 찾아냅니다. 이걸 밀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진짜 그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기록을 깨는데 무려 1000년 가까이 걸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수학자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제갈량의 화살 개수부터 우리가 매일 쓰는 숫자 0의 탄생 비밀,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잇는 수학 퍼즐, 마지막으로 원주율을 향한 인류의 위대한 도전까지. 이렇게 수학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역사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수학은 정말 인종이나 문화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과거를 읽어낼 수 있는 신비한 암호 해독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수많은 역사 이야기들 속에 과연 또 어떤 숨겨진 방정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 속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수학적 진실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